자, 교재 395페이지 보시면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 절차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소유권 등기 두 가지 있죠. 보존 이전 등기는 갑구에 하는 거고, 여기 소유권 외의 등기 앞에 그 표에 네 가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요것을 용익권이라 그러고요. 용익권 등기. 자, 민법 등기법에서 용익권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걸 용익물권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저당, 임차권도 참 용익권입니다. 채권이지만.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을 용익권 등기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어느 것이 나올지 모르지만 전체 또 용익권 전체를 가지고 묻는 문제까지 해서 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저당권 등기. 저당, 건저당도 있습니다. 나중에 저당, 건저당 같이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서도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에서 용익권 하나, 저당 하나, 이렇게 이제 두 문제가 예상 문제입니다. 자, 우선 용익권 중에 첫 번째 그죠? 지상권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우는 지상권하고 똑같고요. 그 의와 등기하는 것만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지역권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지상권 다 아시죠? 그 의를 1번에 동그라미 1번 읽으시고, 설명은 늘 이렇습니다. 지상권이라 하면 타인의 토지를, 여러분 땅, 이 토지를 빌리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땅을 빌려서, 토지를 빌려서 여기다가 뭐를 하려고 하느냐? 건물을 짓고,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소유, 수목은 뭐 나무입니다만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타인의 토지에서 요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지상권이죠. 그러면 토지, 요런 용어부터 지금 정리를 먼저 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토지 소유자를 그냥 토지 소유자 이렇게도 나오지만 시험에 지상권 설정자라고 하죠, 여러분. 설정자. 이 처음 이제 공부하실 때는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 설정자가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려고 요 땅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빌리는 사람이 지상권자죠. 그럼 지상권 설정자와 우선 그죠?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여기까지. 지상권자와 설정자 간의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게 되겠죠. 이 등기부가 있죠. 그러면 지상권 등기를 어떻게 하는지, 요 앞에 배웠던 소유권 등기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지상권 등기, 요 등기부가 본교재 이제 1월 달에 나오는 본교재에 보면 요 지상권 등기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그 등기부가 나옵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기초입문반에서는 이렇게 이제 지상권 등기를 하는데 뭐를 적는지 요거보다는 등기해야 지상권이 취득된다는 거 아시죠? 앞 시간에 했던 민법 186조에 따라 지상권 설정 계약만으로는 지상권 취득이 안 됩니다. 뭐를 해야 된다? 등기. 요 등기까지 해야
지상권이 취득이 되고, 그러면 지상권 설정하는 목적이, 자, 남의 그림 그대로죠.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 기타, 공작물이 뭐냐? 공작물을 종류를 가지고 묻는 건 없지만, 그죠? 시험에 주로 나왔던 공작물이 철탑 있죠. 송전선을 전기, 한국전력이 전기 이런 걸 공급하려고 송전선을 설치하기 위한 철탑을 세우거나, 저는 광고탑, 남의 땅에, 우리 고속도로 변이죠, 여러분. 고속도로 변에, 고속도로 타고 가면 광고탑들, 광고판들 많죠.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하는 겁니다. 남의 땅에 기업들이. 수목 있죠, 이거 수목.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거를 지상물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하죠.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소유할 때 이걸 지상물이라고 하고, 이걸 소유하려고 지상권자가 이걸 소유한다는 말이 거기 지금 의의만 설명드리고 갑니다. 이걸 남의 땅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을 하는 거죠. 전형적인 용익 물권입니다. 토지를, 다음에 이제 지역권도 나오지만 여러분, 요 다음에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데 요 세 가지 목적, 요걸 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빌려서 요렇게 이제 등기하고 취득하는 권리가 지상권이고, 그 다음에 이 지상권의 의의와 내용은 민법에서 배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죠? 지금은 지상권이 뭐다,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이제 전체 나중에 등기 절차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우선 이 그림, 지금 보시는 요 그림만 잘 이해하시고, 지상권이 뭐다, 또 지상권이 이렇게 등기된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입니다, 여러분. 396페이지. 그 지역권의 의도, 지역권이 뭐냐? 주로 이제 통행도 있고, 인수는 물, 나중에 요거 합니다. 물을 끌어오는 건데, 통행을 가지고 주로 설명드릴 거고요. 지역권에서 타인의 토지가, 여러분 나중에 그 밑에 이제 내용이 나오지만, 타인 토지를 성역지, 자기 토지 편히 이용한다 할 때 자기 토지를 요역지라고 합니다. 자, 그림 보십시오. 등기 전에 지역권이 뭔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두 토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내용에 들어갑니다. 요역지, 이 땅이 요역지고 여기가 성역지입니다. 그럼 요역지, 성역지, 도로. 지금 그림 보시면 요역지에서 이 성역지를 거치지 않으면 도로로 있죠. 여기 도로로 나갈 수 없게 돼 있죠. 그러면 요역지 소유자, 이 사람이 요역지 쪽에 이 소유자가, 물론 나중에, 그죠?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는데 뭐 지상권자 등도 지역권 설정됩니다만, 일단 소유자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성역지 쪽, 여기 소유자, 이 그림 그려놓고요. 나중에 이제 내가가, 여러분이 요역지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내가입니다. 내가. 성역지 쪽 있죠, 여러분. 이 성역지 쪽이 내가 해도 되는데, 요역지 쪽 이 사람이 내가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그리고 나중에 지역권 공부하실 때, 그죠? 요역지 땅이 내 땅이다. 내 땅이다고 생각하시고, 지상권자 있죠, 여기. 지상권자가 내가, 지상권 할 때는, 지상권 공부하실 때는 내가 지상권자다. 요거 있죠? 지상권자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되고, 여기는 내가 어느 땅 소유자냐? 요역지.
요역지 쪽이 내가입니다. 그러면 성역지를 거쳐서 내가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성역지 땅 여기 있죠. 요 일부입니다. 전부가 아니고. 물론 성역지를 전부를 빌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로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일부, 요 지금 빗금친 요 일부를 빌려서 뭐를 하려고 합니까? 하면 통행. 지역권의 목적은 통행도 있고요. 제한 없습니다. 목적은 통행을 하기 위해서 지역권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인수, 아까 저 책에 인수가 뭐냐? 물. 여기 무슨 강, 이 땅에서 이 땅을 거쳐 강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지역권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인수라고 하는데, 시험에는 민법이나 등기법 시험에는 전부 통행이 있죠. 이거 통행이 나옵니다. 통행이 나와요. 그러면 이 통행 지역권을 설정 계약입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 요역지 쪽 이 사람, 내가 성역지 쪽에 있는 이 사람하고 지역권 통행을 하기 위해서 요 땅에 성역지 일부를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하는데, 계약은 뭐 우리 민법에서 다 배우는 거고, 그죠? 등기를 양쪽 있죠. 원칙은 요 성역지 쪽에, 성역지 여기다가 등기해놓고, 등기하고, 성역지 쪽에 등기하고, 요역지 쪽에 여기 있죠. 요 요역지. 여기다가 또 등기를 합니다. 양쪽 토지에 다 등기합니다. 왜 여기 다 등기하는지 이제 좀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요역지 쪽에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지역권자고요. 지역권자, 아까 지상권처럼 지역권자고, 성역지 쪽에 있는 이 사람이 지역권 뭐가 되겠죠? 설정자. 근데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지역권자, 지역권 설정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은 통행이고 권리는 이게 이제 지역권입니다. 실제로 뭐 우리 여러분 실무에 가면 여기 와서 민법 배우시고 등기법 배우니까 우리가 지역권이 뭐다 이거를 배우게 됩니다만은 대부분 있죠. 대부분 지역권이라는 게, 그죠? 지역권이라는 게 이제 실제로는 거의 잘 없죠. 남의 땅을 이렇게 통행하려고 지역권 설정하는 경우가, 그죠? 그러나 일단은 요역지, 성역지부터 지역권을 가진 땅이, 지역권을 갖고 있는 땅이 요역지, 지역권이 설정되는 땅, 요거 있죠. 지역권이 설정되는 요 땅을 성역지라고 한다. 용어부터 정확히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할 때 성역지 여기다가는 이 사람들이 아까 지역권자하고 설정자가 가서 신청으로 등기를 하게 되고, 요역지 여기다가는 등기하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한다는 거, 요거 배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성역지에 지역권이 설정됐기 때문에, 그죠? 성역지 땅에, 요 성역지 얼구, 성역지 땅 얼구에다가 지역권 등기를 하는 건 알겠는데, 요역지 여기, 요역지 등기부에다가 왜 지역권 등기를 하느냐는 거죠. 그죠? 그거는 요역지가 지역권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등기를 합니다. 등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아시고,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요 등기하는 거하고 지역권의 내용은 다시 민법에서 충분히 요 지역권 배우고 오시면 또 다시 내용을 설명드릴 거니까요. 제가 일단은 지역권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요 그림, 지금 아직 이 단계, 우리 뭐 1, 2월 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요 그림만 잘 이해를 하고 계시고 지역권이 이렇게 등기된다는 거 이걸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있죠, 여러분. 396페이지 맨 밑에 3번에 요 전세권하고 397페이지 보시면 임차권 있죠, 그 4번. 요거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그림은요, 전세권, 임차권은 토지 건물이 다 대상이니까 토지를 빌리면 토지 전세권, 건물을 빌리면, 건물이 주로 많죠. 요 건물을 빌리면 건물 전세권이 되는데, 우선 뭐 다 이건 한번 설명 들으시면 다 아시는 것처럼 지상권, 지역권은 저 둘은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 건물 있죠. 중에 토지만을 저 그림 다 보셨죠?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지상권 할 때 지역권 할 때 이건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고 전세권하고 임차권 있죠. 요 둘은 부동산 중에 토지 건물이 다 대상이 됩니다. 자, 소유자가 토지 건물의 요 소유자가 전세권 같으면 전세권 설정자죠, 여러분. 전세권 설정자가 되고 요 빌리는 사람, 토지 건물을 빌리는 사람이 전세권자가 되죠. 그러면 요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등기를 해야 전세권이 성립이 되고 요 전세권자가 전세권 계약만으로는 전세권 취득이 안 됩니다. 등기까지 해야 전세권 취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 186조 이야기 또 하죠. 186조에서 전세권 설정 계약과 등기해야 전세권이 성립, 취득이 되는 겁니다. 의의는 그 민법 그대로입니다. 그 책에 396페이지 맨 밑에 전세권의 의의 읽으시면 전세권이란 타인의 부동산 그럴 때 토지 건물이 다 됩니다. 이제는 토지를 빌리면 토지 전세권, 건물을 빌리면 건물 전세권이 되는데 민법 시간에는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이거 꼭 구분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금을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배웠죠? 전세권자가 설정자한테 전세금 1억이면 1억이라는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고 전세권에서는 이 전세금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 요소다. 민법 시간에 저기 지상권, 지역권은 이야기 안 했지만 지상권, 지역권에서는 치료 지급이 지상권, 지역권의 성립 요소이다, 아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에서는 치료를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치료를 지급하면 유상, 치료 지급이 없으면 무상의 지상권, 지역권이 되는 거죠.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요 전세권하고 다음에 임차권은 반드시 뭐를 지급해야 됩니다. 전세금. 임차권에서는 차임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차임을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타인의 부동산을 여기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사용 수익한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용익권
용익 물권, 용익권 그럴 때 용익이 뭡니까? 사용, 수익한다는 거죠. 사용의 용자, 요 용익권 할 때 사용의 용, 수익의 익, 그걸 따서 용익권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요게 민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입니다. 자, 내용은 또 등기는 제가 오늘 전세권 등기하는 것까지만 설명드리고 전세권이 무엇이다 등기한다는 것만 설명드리고 내용은 민법을 충분히요. 이 등기법 공부하시기 전에 민법을 많이 배우시고 오셔야 됩니다. 물론 1차 합격자도 계시지만은 1, 2차 같이 하시는 분들 1차, 2차 민법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전세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타인의 토지 건물을 빌려가지고 이 소유자로부터 이걸 사용 수익하는 권리, 이게 전세권이고 임차권은 있죠. 우측에 여러분 397페이지 임차권은 거기 4번에 의의를 보십시오.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 거기 일방이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입니다. 상대방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물론 사용 수익하니까 용익권인데 이건 물권이 아니고 임차권은 좀 이따 제가 설명합니다. 채권이고요. 임차권의 권리는. 그리고 차임을 반드시요. 전세권에서는 아까 1억이라고 하는 전세금, 임차권에서는 1억이 차임입니다. 보증금과 차임 그럴 때 이 차임을 반드시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채권 계약인데 이것도 이제 등기가 됩니다. 자, 소유자가 토지 임차권도 여러분 그림 보신 그대로 토지나 건물이 다 대상이 되고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여기서 이제 임대인 그러죠. 다 아시죠? 이거는 임대인. 그리고 토지 건물을 빌리는 사람이 임차인. 법에서 그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제일 많이 하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게 됩니다. 등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이 그죠? 등기를 하는 것은 물권은 있죠. 여기까지 여러분 아까 요 전세권까지는 물권이고 용익물권. 자, 앞으로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요 등기가 물권의 성립 요소 또는 성립 요건이고 채권 있죠. 임대차.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원래 채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요 계약만으로 여기까지 물권이고 여기까지가 물권이고 여기부터는 채권입니다. 그러면 채권은 계약만으로 등기 없어도 등기 안 해도 계약만으로 채권 계약이 성립하고 채권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등기를 왜 하느냐? 요 등기는 임차권, 채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 민법 시간에 다 배웁니다.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한다. 거기서 대항한다는 게 다른 말로 뭡니다? 주장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다. 그게 여기 우리 등기법에 이제 등기되고 대항 요건으로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데 이 대항력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설명드리시면 됩니다. 민법 전체를 가지고 이 토지나 건물을, 특히 토지 건물이죠. 주로 여러분 토지도 빌리지만
건물을 빌릴 때 전세권 계약을 하고 등기하라. 이거 거의 잘 안 합니다. 전세권 등기를 안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딱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죠? 집주인, 소유자, 집주인들이 전세권 등기하는 걸 싫어한다. 그죠?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 전세권 등기를 거의 잘 안 하죠. 임차권 있죠. 이것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저도 남의 집에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남의 집에 건물에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전세 계약, 임대차 계약하고 저도 임대 살아봤지만 등기하는 임대차 중개하러 가시면 거의 없죠. 이유는 이 등기하는 거를 임대인, 집주인들이 싫어한다. 그죠?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민법에 전세권 등기, 임대차 등기 이거 안 하니까 전세권 임차권자가,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으니까 이제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주택 다 아시죠? 여러분 배웁니다. 다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상가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배우는데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등기 없이 다 아시죠? 이거 등기 없이 대항 요건 갖추면 등기 없이 대항력이 생기고 또 확정 일자 같은 거 받아두면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까지 여기 공부하러 오시기 전부터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왜 이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느냐? 이걸 만드는 이유는 등기를 안 하니까 저렇게 전세권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도 등기를 안 하니까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기 없이도 보호를 해주려고. 그래서 이름이 뭐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만든 겁니다. 등기 없이도. 주택 같으면 이사, 그 주택으로 계약하고 이사 들어가고 입주.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 옮기면 전입신고하면 대항력 생기고. 상가는 상가에 입주하고 세무서에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신청하는 순간에 사업자 등록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등기 안 해도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확정일자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받아두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만든 것이 이거 안 하니까 등기 안 하니까 만든 것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우리 민법 시간에도 나오고 저희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 우리는 이제 주임법, 상임법 이거는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하고 2차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는 거고요. 그때 이제 설명, 중개사법에도 이거 시험에 나오잖아요. 한 문제씩 다. 민법에도 배우고 민사특별법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 전세권 등기, 임대차 등기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등기할 수 있다고 배웠지만 실제로는 등기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 법을 주임법, 상임법을 만든 거다까지만 소개하고요. 자, 이렇게 용의권 네 가지를, 요 전체 네 가지를 알아봤고요. 이제 저당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398페이지입니다. 저당 그러면 그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요거죠? 그 의의를 잠깐 보시면 읽고 나중에 이제 설명, 조금 깊이 설명을 드립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 물상보증인이라 그러죠. 물상보증인이 돈은 좀 이따 이제 그려드립니다. 돈은 채무자가 빌리고 물상보증인이 제3자인 물상보증인이 저당을 설정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건 민법에 다 배우고요.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인데, 자, 저당 잡을 수 있는 건 부동산입니다. 토지 건물이죠. 주로 이제 건물 가지고 예를 들겠지만, 점유 이전하지 않고 제공자가 다른 말로 설정자 사용에 맡겨두고 채무 변제 돈 안 갚으면요 저당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리고 약정이라는 말은 계약으로 성립하는 담보 물건 있죠. 지금 여기까지 아까 제가 용익 물건하고 임차권은 용익권이고, 이건 이제 담보 물건이죠. 저당은 채권 담보 목적의 물건이다. 그리고 근저당 이야기가 일반 저당이 있고 근저당이 있는데, 여기 우리 책에 요 기초 입문서에는 근저당 이야기는 없죠. 그건 제가 그림 그려놓고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저당 공부하실 때 또 앞으로 제가 저당 설명할 때 그리는 그림이 늘 이겁니다. 똑같이.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죠.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또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1억을 빌립니다. 항상 그죠? 저당 등기할 때도 채권자가 은행이고 채무자가 내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잘 알죠? 저기 아까 앞에 지상권은 여러분이 지상권자다. 지역권에서는 여러분이 지역권자다. 전세권, 임차권 저거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이 전세권자, 요거 있죠, 아까. 전세권자나 임차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임차인. 그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도 여러분이 임차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채권 채무 계약, 돈 1억 있죠. 1억에 대한 채권 채무 계약을 맺는데, 채무자인 내가 은행 가서, 은행이 채권자니까 돈 1억을 빌리는데, 이게 채권액 또는 민법에서는 저 1억을 피담보, 저당권으로부터 담보를 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피담보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건 다시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우선 1억을 빌리고 채무자 소유인 건물을 채권자한테 저당을 잡죠. 여러분 집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다 아시는. 여러분 집을 채권자한테 저당 잡고 은행에 가서 저당 잡고 돈 빌렸다. 이런 이야기 하죠. 저당 잡히고. 그래서 채권자가 이제 저당권자가 되고요. 저쪽에 이제 설정자 이야기는 다시 또 합니다. 저당권자가 되고. 이건 이제 저당권은 다 아시는, 저당이 잡히면 요 부동산, 토지 건물의 등기부 얼구에 저당권 등기하죠. 요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등기는 좀 이따 또 설명드리고, 채무자가 저당을 잡힐 수도 있고, 또 이야기했죠, 방금. 돈은 채무자가 빌리고, 저당은 제3자. 이 제3자 건물, 집이죠, 이거. 이 집을 저당을 잡아 줄 수도 있는데, 이 제3자가 책에도 있었죠. 민법이나
등기법에서 항상 배우는 제3자를 물상 뭐라고 그랬죠? 보증인. 물상 보증인입니다. 그럼 이 물상 보증인이라는 거는 용어 그대로 보증을 채무자를 위해서 보증을 썼는데 물상이 자기 건물을 가지고 보증 서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물상 보증인. 요 용어는 민법에서부터 배우니까 다 아시죠? 이게 물상 보증인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쪽이 이제 채무자가 저당을 설정하면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 있죠. 설정자가 되고 돈은 채무자가 빌리고 제3자 이 사람 있죠. 제3자인 물상보증인이 저당을 잡아주면 이 사람이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묻는 게 이겁니다. 나중에 등기할 때 채무자와 저당 설정자가 동일, 같은 사람, 동일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다를 수도 있다. 다 아시죠? 그림에서 같든 다르든 채무자가 설정자든 제3자가 설정자든 간에 등기부에는 이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그게 반드시가 필요적 기록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 제3자, 채무자와 제3자고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 그대로 할 때마다 저당권은 이렇게 그려놓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자, 우선 다시 보시면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채권 채무 계약 요거 1억. 물론 피담보 채권 1억이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 이제 내용에 들어가면 나옵니다만은 돈 1억을 빌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계약입니다. 이거를 민법에서는 채권 채무 계약이라고 그러죠. 이게 주된 계약이고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채권 채무 계약을 맺고 저당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 채권 채무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이 저당 설정 계약과 등기인데 저당 설정 계약이 종된 계약이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돈 1억을 채권 채무 계약이라 하기지만 피담보 채권 이거를 여기 이 용어 있죠. 용어 피담보 채권이라고 합니다. 피담보 채권이라는 뜻이 요 피담보 채권이 무엇인지 이걸 시험에 그죠? 피담보 채권이 뭔지 이걸 시험에 묻는 건 없고 저당권으로부터 담보되는 채권이다. 피담보가 그냥 무담보, 반대말은 담보가 없는 무담보 채권, 일반 채권이 있죠. 무담보. 일반 무담보 채권은 담보가 없는 채권이고 저 1억을 빌리면서 저렇게 집을 저당을 잡았다면 저거를 저당으로부터 담보를 받고 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라 그래요. 용어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채권자가 은행이고 채무자가 내가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물상보증인 이야기는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저쪽을 여러분 이 채권자인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고 이쪽이 이제 저당권 설정자가 되죠. 그죠? 설정자가 됩니다. 근데 저당 설정자가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다는 것만 아시고 그 이상 뭐 물상보적인 이야기는 이제 민법에서 배우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채무자 소유인, 자 이렇게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나머지는 또 민법으로 넘기는데, 그죠? 채무자 소유인 X 건물과 제3자 소유인 Y 건물이고, 요거 X, Y 건물을 한꺼번에 같이 저당 잡을 수도 있죠. 그걸 공동저당. 여러분, 이 공동저당 이야기는 두 개 이상 그림처럼 이 건물, 물론 토지와 건물, 토지와 토지, 토지와 건물, 건물과 건물을 같이 저당 잡을 수도 있죠. 이걸 무슨 저당이라 한다?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공동저당 잡았을 때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그 이상, 우리는 이제 공동저당까지만 아시면 되고, 또 나중에 내용에 들어가면요, 공동저당으로 제공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 목록이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 앞으로 하니까 거기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공동저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공동저당 잡혔을 때 이제 저당 실행, 어느 거를, 저 둘 중에 어느 것을 먼저 경매 붙이고 또 같이 이걸 각각 경매 붙일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둘을 한꺼번에 경매 붙일 것인지, 그런 선택은 저당권자가 하는 건데, 공동저당 잡힌 부동산이 한꺼번에 경매되는지 각각 경매되는지, 요런 거는 민법에서 배웁니다. 우리는 공동저당까지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할 때, 물론 나중에 등기부 있죠. 여기 지금 책에 없지만, 저당권 등기부에 보면 어떻게 등기하는지는 1월 달에 본교재가 나오면 등기부 보면서 제가 설명 드릴 거고요. 저당권자가 그냥 일반, 요거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반 저당이 있고 근저당이 있습니다. 등기부에 보면, 여러분, 등기부에 보면 그냥 저당, 근저당이 있는데, 대부분 실무에 가면, 여러분 중개거래하러 가셔서 이제 실제 이 등기부를 떼보시면 나중에 그냥 저당은 없고 대부분이 근저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저당과 저당의 차이, 이런 건 시험에 안 묻습니다. 설명만 들으십시오. 민법 책에, 민법 조문이나 민법 책에 저당은 아까 설명드렸고, 근저당이 뭐냐? 설명만 들으십시오. 지금은 장래에 불특정 채권,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채권 최고액. 그러면 채권 최고액이라는 거는 근저당으로부터 담보되는 최고액을 정하고, 1억이면 1억을 정해놓고 장래에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 그게 근저당입니다. 은행들이 나중에 조금 더 여러분 실무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근저당 이야기할 때, 은행들이 그냥 저당을 안 잡고 그냥 저당을 설정하지 않고요, 전부 근저당을 잡습니다. 왜 근저당을 잡느냐? 그 이유가 등기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실무적으로 이자 있잖아요. 돈 빌리면 이자, 은행에 이자를 약정을 하는데, 요 이자를
고정금리 들어보셨죠? 학개론도 하고 우리 여러분 저기 은행 가면 고정금리라는 거는 딱 1년에 매년 매월 뭐 2.5% 고정금리를 정해놓고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변동금리라는 거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면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리고 내립니다. 그죠? 그러면 그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그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게 은행들의 대부분 실무입니다. 그러면 이자를 정해놓고 고정금리로 하지 않고 변동금리로 해놓고 이자가 오르면 오른 이자를 받는데 등기에서는 이걸 묻는 게 아니고 건저당은 이자를 약정하지만 등기를 안 합니다. 요거 하나. 이자를 왜 등기 안 하느냐? 이자는 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그걸 이제 민법에서 배울 때 요 채권 최고액 속에 채권 최고액 안에 이자가 다 포함되죠. 실제 빌린 돈은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은 채권 최고액은 1억이지만 실제는 얼마를 빌렸냐면 8천, 약 80% 일반 1금융권에서 국민은행 이런 은행 가서 약 80% 1억에 대한 8천만 원 정도를 빌리고 저당은 채권 최고액은 1억으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 약정을 하는데 요 이자가 채권 최고액 속에 다 포함되니까 등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대부분 건저당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이 시중에 나가서 등기부 떼 보시면 이 등기부 안에는 대부분이 이자가 등기 안 돼 있는 채권 최고액만 등기돼 있는 요 건저당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건저당이에요. 자, 나머지 이제 그 내용은 또 건저당은 또 저당 등기부가 따로 있고 건저당 등기부 따로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나중에 실제 등기부 나오면 1월 달에 다시 한번 하고 지금은요. 요 그림 아까 오늘 지상권, 지역권 이 시간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도 다 그림 그려드렸지만은 요 그림이 항상 저당 등기할 때 요게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고 계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399페이지 각종 등기 여기가 부동산 표시 변경 멸실 무슨 경정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부기등기 가등기 요런 등기 있죠. 요거를 또 소개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하고 제가 그 다음 시간부터는 맨 앞으로 이제 등기법 맨 앞으로 돌아갈 테니까 각종 등기에 무슨 등기가 있는지 그거를 다음 시간에 또 소개하겠습니다.